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데다 향후 실적마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 12곳 중 9곳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으며 최저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예상보다 더 떨어진 7월 PPI 발표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자 간밤 뉴욕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물량이 몰려 AI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주가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다음 달 초 B2C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지 5년여 만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상용화되는 셈입니다. 내부적으로 봇핏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출시 대상은 B2C이며 시점은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TS는 국민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자율 등록제 마이배터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배터리는 구매자 자율적으로 마이배터리 홈페이지에 배터리 식별 번호를 등록하면 화재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등록된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일 시장을 장악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여러분들에게 퀵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1%의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 들었고요. 국내 엔터주들은 아티스트 리스크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1,500억 원가량 그야말로 증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간밤 경제 지표가 또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톱 역시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문자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싶었거든요. 혹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괜찮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괜찮게 안 봤습니다. 자, 일단 맵 한번 보죠.
지금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오전장에 잠잠하던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 봤었던 건 뭐였습니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오전에 그냥 끌어올려 놓고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인가 였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의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 하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승한 종목도 더 많긴 했습니다만 지속성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M7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지수 상승에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네. 어제 주목을 해라라고 해주셨던 쪽에 전기차 화재, 코로나 쪽이거든요. 마침 오늘 가장 강한 시세가 났더라고요. 역시 우리 전문가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아서 이게 오르네라고 생각하면서 뒤쫓아가면 이게 떨어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보통은 키 맞추기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대장주를 찾아서 따라갈 때 짝꿍 매매라고 부르죠. 부대장주를 따라갈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종목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그날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선반영 받은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유지만 되어 준다면 키 맞추기 종목은 절반 이상 올라간다, 따라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반까지만 보고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진입하느냐? 시초가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확인하시면 그 종목들을 진입할 수 있다. 왜? 키 맞추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선반영 받았던 종목들 하락하지 않고 상단에서 멈춰 있으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절반 이상 따라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그 이슈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전장이 지나고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점은 보통 대략적으로 11시에서 12시 사이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되는 그 구간이 과거의 그 자리가 저항이었던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지지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래대금을 보시는 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 추세에서 진입을 해서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할익저라는 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가격이 키 맞추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추세에 변곡점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간다? 못해도 고점 부근까지는 오지 않을 것인가, 그 상승분에서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진 않을까, 그것이 3%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진입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키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키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키 맞추기를 할 건데 라는 그것을 찾지를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면 주가의 상승분이 없다가 어제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다가 오늘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뉴스가 없다. 이게 키 맞추기의 전조 현상입니다. 뉴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유, 근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근거 없이 광고만 뿌려져 있다라는 것, 이 종목이 바로 키 맞추기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판단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뉴스를 보시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연결되어 있는지 빠르게 캐치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장주가 이끄는 것보다는 테마 속 안에서 키 맞추기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아래로 키를 맞추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엔터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네. 네. 그래가지고 JYP가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티스트 리스크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하이브도 약세를 보였잖아요. 엔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알고 네, 계시죠? 네. 전동 네. 그 이슈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JYP는 실적 때문입니다. 이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 48,300원. 언제입니까? 안 봐도 이제 다들 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이라는 걸. 그리고 뉴스가 나온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이거죠. JYP 2분기 어닝 쇼크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어닝 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면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정 주가라면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하셨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JYP도 그렇고 엔터주들 다 이제 크게 하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 JYP 현재 주가가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 정도로 늘려보면 적정 주가가 어딥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섰다가 내려오기만 했다.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 부근까지 내려왔다. 근데 여기가 얼마? 48,300원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JYP는 48,000원 아랫단에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닝 쇼크로 인해서 다음 분기까지는 어려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엔터주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무언가 대박을 노리고 투자라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제약바이오처럼.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다면 이 구간에서 바닥 잡히는지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엔터주 오늘은 약세를 보였지만 토르 신호상 봤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엔터주로 마음고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토르 신호 혹은 오색 신호 이것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보를 위한 사용 설명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색선,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 빗기둥 모두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살짝만 보시게 되면은 글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보여주기도 했고 또 JYP 엔터 차트 보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 공략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색선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 첫 번째 종목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오색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의류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상화폐와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패션 의류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중인 종목이라는 점이죠. 자, 패션 의류를 봤을 때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스노우피크가 사고를 대차게 쳤습니다. 그 내용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상화폐 쪽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상화폐 거래소 진출을 목적으로 코인통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코인통이라는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 외에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버추얼 마이닝이라는 기업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비트코인과의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 코퍼레이션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 패션 의류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에 어떤 사고 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연코 실적입니다. 2024년도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매출액부터 볼까요? 25% 신장됐고요. 영업이익 29.8%, 순이익이 163%나 올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기업에서 내보내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만 시장에 진출해서 중화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일본 현지에도 진출할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주주환원 규모를 50%까지 무엇에? 당기 순이익의 50%까지 늘려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언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 시기에 매출이 증가되는 시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분은 기대 심리로 인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이나 하락을 보인 이후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섰다. 저항이 되는 가격을 돌파했다. 그런데 전고점을 못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감성코퍼레이션이 갈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940원까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아래로 봐야 되겠죠. 이것보다도 아래로 봐야 될 겁니다. 왜?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시 고점을 높이는 빗각이 나와준다면 4,94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표현을 못 해왔는데 제가 HTS를 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이슈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잊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수급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관이 조금 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수는 개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이 개인은 감성코퍼레이션의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진입했겠습니까? 한 가지 더.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바닥 잡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3일 또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다. 그런데 기관도 사고 있다. 개인과 함께. 그렇다는 말은 감성코퍼레이션은 올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이죠.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 매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주체가 검은 머리 외국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코퍼레이션은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이유. 오늘의 종가가 3,355원입니다. 8월 14일 오늘이죠. 오늘의 종가 기준인데 지금부터 감성코퍼레이션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오늘의 종가인 3,355원 아래입니다. 1차 목표가는 3,800원에 손절 가격은 3,135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를 보고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은 건지 조금 애매모호하시죠? 그 자리를 저는 장기 차트에서 찾아왔습니다. 무엇? 파란색 저항선에 저항이 되는 그 가격을 1차 목표가로 산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손절선은요. 최근에 내려갔었던 그 가격이며 핑크색 지지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3,135원까지 잡은 겁니다. 왜냐? 감성코퍼레이션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미 공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감성코퍼레이션의 적정 주가가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익절 가격은 3,800원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위에
파란색 저항선 넘어가는 거 보셔야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것도 보셔야 되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감성코퍼레이션은 위로는 길게 열어놓고 리스크 헤지는 짧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으로 감성코퍼레이션을 알려주셨는데 올라갈 준비가 이미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맛있게 잘 지어진 밥에 여러분들 숟가락 한번 톡 하고 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때그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셀바스 AI로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7,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 20% 정도 싣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에서 아직도 멀어져 있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언제쯤 돌아오나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가는 나쁘지가 않으신데 비중은 조금 많다라고 설명을 네. 드릴게요. 첫 번째, 매수가가 나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이 자리 있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 선 하나 그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 윗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셀바스 AI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AI 관련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로는 이거 뭡니까? 5배 넘게 올라간답니다. 6배까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 3분기에 20억, 4분기에 0,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5억이었습니다. 적자로 전환됐죠. 그런데 흑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그 시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주가가 17,000원이라면 충분히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지가 되는 가격, 여기 파란색 저항선으로 봐야 되겠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12,500원입니다. 12,510원으로 잡아놓죠. 그렇게 잡아놓고 다시 120일 선으로 봤을 때 명확한 이 구간 보이십니까? 명확한 지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께 오색선을 가져가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조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뭔지 모르겠으면 다 그어보시면 돼요. 이 선도 그어보시고 이 선도 그어보시고 여기도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보고 다 긋는 겁니다. 그렇게 그었을 때 무언가 맞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선 가격 구간이 저항이구나, 지지선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내가 이 종목 더 들고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놓아줘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000원이시라면 그 윗단에 검은색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검은색 선 19,420원 나와 있습니다. 19,420원. 여기까지 선을 긋고 다시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9,420원까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단박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또 한 번 적자를 기록한다면 12,51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차트를 만드는 세력의 입장에서 12,510원을 이탈시키게 되면 그 아래 최후의 보루는 여기입니다. 이 가격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추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으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003원이죠. 그러면 8,000원까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17,000원이 매수가인데 반토막짜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버티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비중이 많으신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가격 구간을 지켜보지 말라는 관점에서
12,510원 이탈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다시 저에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셀바스 AI의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 셀바스 AI의 차트로 봤을 때 하락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고 다시 본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손절선을 짧게 잡아놓고 다시 진입하는 자리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2,510원 이탈 시에 다시 문의를 해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9,42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방금 보실 것처럼 오색선에 정확하게 딱 맞아서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가는 거 보셨죠? 나도 한번 HTS 오색선 그려서 당장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색선 무료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 바탕으로 해서 일단 내 종목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메시지 열어드렸습니다. 샵 0081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종목명 진 매트릭스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5,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비중은 한 10% 정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점상을 최근에 했다가 4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을 맞았거든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르게 알려주세요. 마음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설명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한 가지겠죠. 여기서 진입했다라는 것. 그런데 전 이런 차트 나오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점을 찍었었던 그 날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를 보면 2270원을 찍은 날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7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8월, 9월, 10월 24일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자리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랄라 7,450원과 5,847원은 언제 만들어 놓은 선이냐? 2020년 부근에 제가 한창 주식 차트 공부에 미쳐 있을 때, 열중하고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선입니다. 왜? 모든 종목들을 다 한번 과거 시점부터 미래의 가치까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철학 서적도 많이 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어느 자리입니까? 정확하게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해당 가격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진매트릭스는 지금부터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점을 찍었던 그 가격을 3개월 동안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승의 예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냐? 바로 여기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저항이 아니라 매수세가 가장 급격하게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라? 매물대를 체크해보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걸리나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매물대가 또 그 윗단에 있는 7,450원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제가 매매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더 내려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올라올 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차트를 좀 길게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를 누르면 차트가 다시 길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려보죠.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내려왔다가 지지부진할 겁니다. 올라가는 척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돌파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왜? 목표 가격은 7,450원까지 잡혀 있으니까.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겁니다. 굳이 물린 상태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 말을 합니다. 갭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올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반대의 성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그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지지됐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가격 구간을 찾는 겁니다. 차트에서 그 자리가 어디? 여기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매트릭스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 잡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바닥이 잡힌다면 어디까지 본다? 1차 매도를 여기로 잡는 겁니다. 1차 매도를. 얼마? 5,800원.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물량은 7,450원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은 좋지 못했으나 진매트릭스가 주가를 들어 올릴 거라면 그 전조 현상으로 갭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바닥이 잡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1차 매도가는 5,800원에 그리고 2차 매도가는 7,4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상담은 모두 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오색선은 2,500개의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이거든요. 당장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색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해결 방법은 당연히 오색선을 만드신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도움을 받아보는 거겠죠.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대주 전자재료로 들어왔는데요. 매수가가 14만 원이고요. 비중 현재 20% 정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2차 전지로 사실 요 며칠 시세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손실 구간에 있으시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가지고 놀던 그 과거에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어디였냐면 10,000원, 20,000원대였습니다. 아, 네. 10,000원, 20,000원대에서 갖고 놀았어요. 지금 대박. 이 아래 차트 보이시죠? 이 선들. 이게 바로 제가 만들었었던 저항이었습니다. 언제? 이 구간에.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대주전자재료가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아나운서님? 최인성 전문가님이죠. 제가 인성 정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제주전자재료가 그때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힘택 이런 종목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원합니다. 그냥 내가 얼마를 싣고 따라가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도 시원했었던 종목이 코로나 이후로 2차 전지로 엮이면서부터 주가의 상승분이 매우 위험하게 나왔다라는 것, 변동성이 너무나 거세져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적정 주가를 이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 위라면 쳐다보지 않을 종목인데 그래도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거죠. 자,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올 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목표 가격은요. 파란색 저항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기 차트로 봤을 때 무엇이 염려가 된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또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차트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저항의 가격은 129,300원. 그러면 129,300원에 선을 하나 긋고요. 두 번째,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을 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얼마? 104,800원. 104,800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봐도 모든 게 다 실마리가 풀렸겠지만 한 가지만 더 그어보죠. 메가토르 자리와 첫 번째 핑크색 선이 올라간 자리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4,100원이고요. 34,100원.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핑크색 선, 지지가 되고 있는 가격 구간 대략적으로 7만 원대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작도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가격, 매수가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하신 가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은 마찬가지로 익절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가격은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 7만 원과 그 윗단에 있는 10만 4,800원을 박스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4,800원을 이번에 이탈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손절. 그러면 진입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7만 원. 왜? 7만 원에 매수해서 10만 4,800원에 매도하시면 14만 원에 매수해서 10만 4,800원에 매도하신 것과 같은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저점은 바닥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면 정리하시고 7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재진입을 희망하셔야지 10만 4,800원 깨지고 7만 원까지 내려오는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7만 원이 완벽한 지지선일 것인가라는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7만 원에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익절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A파, B파, C파가 되겠죠. 지금 2차 전지 다 안 좋다라 그러는데 왜 대주전자 재료만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겁니다. LED 사업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아직 명확한 근거 자료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만 이탈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10만 4,800원은 이번에는 지켜주어야 되는 선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지켜주기만 한다면 본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 12만 9,300원을 못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 도달했을 땐 짧은 가격 구간에서 손절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주가의 추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한 가지 더 이번 분기에 나올 실적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예상치는 61억입니다. 매출액은 590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무엇을 봅니까? 엔비디아 실적 볼 때도, 애플 실적 볼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볼 때도, 구글 실적 볼 때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컨센서스라고 하는 예상치를, 그죠? 예상치를 상회할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를 봤었죠. 그렇다면 매출액이 590억을 넘고 영업이익이 61억을 넘으면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면 되죠. 그런데 대주전자재료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맡기면 됩니다. 일단 10만 4,8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주시고요. 7만 원에서 재진입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색선,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스스로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잘 잡아서 내 통장 잔고를 배분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기법 자료와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20만 원이시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40% 싣고 계시는데 오늘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오늘 올라도 지금 13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종목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볼 때 우리가 또 작도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느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아닌가요? 그러면 작도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위치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가격이 파란색 11만 2,300원입니다. 그러면 11만 2,300원 또 한번 선을 그어보죠. 자, 색깔이랑 선 굵기 다시 해놓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락할 때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다는 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얼마?
종가 기준 11만 2,300원입니다. 20만 원 매수가 너무나 높았죠. 왜? 로봇 관련주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원 넘어갈 때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뒷배가 누구다? 삼성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넘어가는 재료까지 모두 다 파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명확하게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이직을 하고 누가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기업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로봇 산업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래서 돈 벌고 있는 기업입니까? 실적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돈 버는 만큼 배당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이런 상황이면 배당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보다 오히려 기회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려 있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9월 달에 부핏 출시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네, 이 부핏이 무엇이었죠?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렇죠. 뒤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로봇이 들어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감속기. 감속기 제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11만 2,300원 지지가 되면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만 되어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먼저 보는 거죠. 그 자리를 넘어서는 건 그 다음 넥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핑크색 지지선의 저항 가격을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얼마? 15만 8,900원. 그러면 15만 8,900원까지 올라왔을 땐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거나 수급이 없다면 손절선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내려올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반대로 올라와 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됐으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손절하는 법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15만 8,900원 올라올 때 손절을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담은 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당장 내가 다음 장에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 위에 나침반 오색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색선 자료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권은 주식 초보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매뉴얼입니다. 오색선, 빗기둥, 메가토르 기법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안에 살펴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도 크고 굉장히 그림도 많잖아요. 많은 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차마 보지 못했었던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토르기법으로 공략할 종목으로 감성코퍼레이션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의 장바구니에 담아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혹시? 감성코퍼레이션도 담으셔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도 오, 담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할 때도 보여드렸었고 감성코퍼레이션 설명을 드릴 때도 보여드렸었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오색선, 그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가 매수 신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파란색 저항선은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목표 가격입니다. 그런데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목표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경우는
본전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도 나오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만 있어도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종목의 주가가 보통 어디냐? 파란색 저항선 윗단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가 손절이다라는 것.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을 본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 파란색 저항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손절가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 또한 내 원칙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투자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원칙 매매를 이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기법은 모두 다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감성코퍼레이션과 바이오스마트 또한 마찬가지로 종가 가격 기준으로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바이오스마트는 전력설비, 스마트그리드, 화장품 관련주이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지금 안 볼 겁니다. 설명만 짧게 한번 해보죠. 자회사인 TCT는 초고압 변압기 및 발전기용 동구리 소재를 독과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력설비 관련주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그리드는 옴니 시스템의 최대 주주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지금 부족합니다. 왜? 스마트그리드 사업 자체가 매출을 크게 올려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종속회사인 오스틴 제약은 치매 및 뇌질환 관련 치료 보조제인 카리나제를 생산한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감성코퍼레이션처럼 어떤 특정 부문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줄 때 그때가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장품들을 팔고 있는데 한생과 라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방 원료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라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세대들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500여 개 품목의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스마트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진단키트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는 거죠. 오늘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또 들어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군중심리예요. 예전에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직장에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기처럼 치부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괜히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했다가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확장되는, 그죠? 확진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도 진단키트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개별 종목단에서 지속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왔으면 진단키트가 이렇게 오후장에 크게 들어올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치고 올라온 건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스마트는 오색 무엇입니까? 지지저항선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선들 중에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겠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4,41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땐 4,415원보다 낮게만 진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차 목표 가격은 5,310원인데 파란색 선입니다. 이 선은 제가 차트에 직접 작도를 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 올라왔을 땐 분할 익절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도 필요합니다. 손절 가격은 3,600원입니다. 보통은 바이오스마트의 장기 차트로 보면 3,600원은 손절선이 아닙니다. 추가 매수 자리죠. 왜? 최종 손절선은 3,045원까지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파동이 나왔다가 죽어버리면 3,6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종목을 정리하고 수렴하는 거 확인하고 재진입의 관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빨간색 지지선인 3,600원을 손절선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쪽은 전력설비,
화장품 그리고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세가 한번 나올 때 너무나도 급하게 막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관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점까지 모두 알려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안내판 오색선 수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도 테마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 시장 흐름 잘 체크를 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으로 다양한 상승 재료를 가진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소문도 많이 늦다라고 느끼시죠? 이 소문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토르 기법에 서서 뉴스에 시원하게 팔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